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문제를 풀어줄 텐데 시험 보기 전에 우리 요 풀어주는 문제 몇 개만 잘 좀 머릿속에 넣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시험 점수가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라도 더 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필수 유형을 몇 개 풀어볼 거예요. 먼저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4개의 별량의 분산을 구하라. 이 문제를 왜 선택을 했냐면요, 우리는 모두 일단 분산을 구할 줄은 알아요.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문제에서 별량이 주어지죠. 우린 그 별량으로 평균을 구해요. 우린 그 평균으로 편차를 구할 수 있죠. 편차 어떻게 구해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뺨으로써 구할 수 있죠. 어쨌든 편차를 구합니다. 우린 그 편차를 제곱을 해요. 왜냐면 편차를 평균을 낼 건데 평균을 하려고 다 더했더니 0이 된다고 했죠. 방금 한 말 중요한 말이에요. 편차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다 더해서 0이 되지 말라고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죠. 별량의 수로 나눔으로써 평균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분산이고요.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우리는 이 순서대로 항상 문제를 풀고요. 우리는 이제 풀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숫자를 모르는데 평균은 어떻게 낼 것이며 편차도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그냥 평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학년을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량을 포함한 상태로 식을 이제 자료를 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볼게요.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평균을 그려볼게요. 평소 하던 대로가 뭔데요? 그냥 다 더해요. 다 더해요. 우린 몇 개를 더했어요? 4개를 더했죠? 평균 내려면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요? 4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가 정리가 돼요. 깔끔하게 딱 4a로 정리가 되죠. 분자가 위아래를 4로 약분하면 a라는 이거 평균입니다. a라는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a가 몇인지 압니까? 모르죠. 선생님도 몰라요. 근데 그냥 a라고 표현할 수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금 구한 평균을 가지고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편차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주어진 별량들에서 평균을 빼죠. 자, a-4에서 평균 빼고, 별량 a에서 평균 빼고, 별량 a 플러스 1에서 평균 빼고, 별량 a 플러스 3에서 평균을 뺍니다. 각각 이 다 편차인데 그냥 더하면 0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더한다고 했습니다. 싸게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평균을 내면은 4로 나눠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분산이라는 것은 이 식의 결과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은 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3의 제곱. 자세한 계산은 생략합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다면 이 정도 계산은 다 하니까. 자, 해서 약분하면은 6이라는 6이 아니네요. 6.5라는 분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개의 별량에 대하여 그 편차가 각각 이거, x, 이거, y이고 분산이 8이라고 할 때 x, y 값은 몇이냐? 일단요, 요 값을 찾기 위한 힌트가 요 앞에까지입니다. 이 편차가 이거고 분산이 8이다.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x, y를 찾기 위한 이제 힌트예요. 이제 마음을 비우고 편차가 이거구나. 이 편차 가지고 분산을 계산하면 8이 나오는구나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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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편차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하고 유일한 특성은 다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x 더하기 y는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분산 구해볼게요.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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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 그냥 더하면 0 나와버리니까 제곱해서 더한다고 했지요.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내면 분산이 나올 거예요. 평균 내려면 5개의 제곱을 더하고 있으니까 5로 나눠주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은 봅시다. 9, 4, 1에다가 x제곱, y제곱 해서 5로 나누게 되고, 정리하면은 14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5로 나누면 분산이 나온다는 건데, 분산은 아까 8이라고 했어요. 아, 8이구나. 위 식을 또 정리를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8, 40에서 14 빼니까 2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준 겁니다. 볼게요. 아, 더하면 4구나. 제곱해서 더하면 26이구나. 이거 갖다가 이 두 개 갖다가 x, y 값 어떻게 알아내요? 라고 물으신다면 중2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떠올리면 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 뭐였냐면요, 그냥 곱셈 공식을 변형시키는 건데, 그냥 x 더하기 y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이니까 이 2x 부분을 저쪽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변형이 돼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어머, 잘렸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이 변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식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x 플러스 y와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우리가 구해야 할 x, y가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고, x 더하기 y는 4이므로 4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은 26 더하기 2xy,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은 2xy.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xy는요,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됐습니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편안하게 정리하시고 어떻게 풀지 고민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개의 별량 A, B, C, D 평균은 2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3이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자, 일단 문제에서 준 힌트는 여기까지예요. 아, 평균이 2구나. 표준 편차가 3이구나.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2구나. 평균이 2구나 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다 더했는데 4로 나눴는데 2가 나왔구나,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알 수 있는 사실 A랑 B랑 C랑 D랑 다 8이구나. 평균이 2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루트 3이다. 이것은 즉 분산이 3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요? 분산이라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것을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편차를 알아야 돼요. 편차의 평균을 편차 제곱에 평균을 내면 분산이죠. 자,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별량에서 평균 빼요. 별량에서 평균 빼요. 별량에서 평균 빼요. 그냥 더하면 몇? 0이 나와버리니까 제곱해서 평균을 내야겠죠. 다 더합니다. 자, 4개를 평균 내놓으니까 4로 나누고, 이것을 정리하면은, 자, 빠르게 정리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4D 이렇게 나올 거고요. 4, 4, 4, 4 4개 나올 겁니다. 플러스 16. 이것을 4로 나누면 분산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렸네요. 살짝 이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뭔지 알아요. 8이죠? 이걸 넣고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 8, 4, 30 마이너스 32 더하기 16을 4로 나누면 분산 3이 나온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2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 다 더하면 8이고 제곱해서 더하면 28이구나.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한번 볼까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평균. 오, 평균 어떻게 해요? 4개를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죠? 4개를 다 더하면 몇이에요? 28이네요. 그럼 이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평균을 요구하니까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몇이니 이건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가 28이라는 걸요. 그래서 4분의 4분의 28, 즉 약분하면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개의 별량 3, 5, A, B 평균은 3이고 분산은 2일 때, 자 여기까지가 힌트. 구하는 건 이거. 요게 무슨 곱셈 공식 같은 데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A랑 B랑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주어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이 3이구나. 평균이 3이구나. 무슨 소리예요?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3이란 소리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A 더하기 B가 4로구나. 뭐 좋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분산이 2다? 분산 복잡하죠. 분산이 2다. 분산이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편차, 자 평균이 3이었으니까 편차,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다 더하면 0이라서 그냥 더해버리면 0이 나오니까 평균을 못 내죠.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4로 나눈다. 됐습니까? 이것이 곧 분산 2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을 정리하면요 0, 4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4, 2, 8이니까 더하면 8, 즉 a-3의 제곱과 b-3의 제곱을 더하면 뭐 4다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좀 알고 있는 게 얘랑 얘뿐인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네요. 원래대로라면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평소대로라면 뭐 a 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다 풀러가지고 다 풀러서 이렇게 하면 4다. 그래서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6a도 있고 마이너스 6b도 있으니까 합치고 뭐 마이너스 14다. 이건 4니까 a 플러스 b는 4니까 마이너스 24.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6, 4,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거랑 이걸로 곱셈공식 유도되는 게 없어요. a랑 b를 따로 구해야 되는데 얘랑 얘 가지고 a, b를 따로 구한다는 건요 물론 연립하면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까 멈춘 거예요. 요거랑 연립해 볼게요. 어떻게 연립을 하느냐, a 더하기 b가 4라고 하니까 b는 4 마이너스 a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입을 하면은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다. 이렇게 하면 이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알다시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얘가 지금 1-a의 제곱이니까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선생님이 해줄 건 없어요. 요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다음 시험을 위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오 좋았어. 인수분해를 하면은
A가 1 또는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를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A가 만약 1이라면요 B는 몇일까요? 아까 A랑 B도 하면 4라고 했죠? 3이겠네요. 두 번째 A가 만약 3이라면요 B는 몇일까요? 더하면 4니까 1이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단 B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요거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곱하기 B 제곱은요, 즉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라고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와요. 선생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까지 결론을 냅니다. 근데 다만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거 너무 좀 복잡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전에서 어디가 좀 더 어디서 끊는 게 효율적일까 라는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문제를 푸는 어떤 테크닉에 관한 이야기지, 이 문제를 반드시 이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연립을 해야만 풀리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중2 때 배웠어요. 얘랑 이식이랑 연립해서 A랑 B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조금 복잡할 뿐이죠. 알겠습니까? 테크닉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좀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내면 장땡이죠. 뭐 시험만 보면 되는데. 다음 문제예요. 자, 세 개의 별량 ABC가 있다. 평균이 10이다. 표준 편차가 5다. 그러면 얘네들은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뭐겠니?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정석대로 풀이를 일일이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좀 깁니다. 쌤이 좀 풀어와 봤는데, 잠깐만요, 이건 프린트를 두 개에서 풀어와 봤는데 보세요. 이게 다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평균이 10이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표준 편차가 5구나 뭐 해가지고 이거구나, 이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거의 평균도 구하고, 평균 왜 구해요? 분산 구해야 되니까요. 분산 구하고 있죠? 이 변량에서 20을 빼고 제곱을 싹 다 해가지고 더해서 3 나누고 블라블라 계산을 막 블라블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가요.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분산이 100이 나와요. 분산을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죠? 10이라는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시험 보는데 진짜로 다 하겠다는 건요, 조금 무리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쪽에 정리해 놓은 걸 좀 보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걸 좀 보겠는데, 자, 문제 같이 볼게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원래 주어진 별량의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요구하는 별량들이요, 다 원래 있던 별량에다가 2배를 한 후에 1을 더한 별량들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요, 원래 별량을 2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했습니다. 먼저 2배를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다 2배가 됐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2배 하면 100점이 넘어버리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2배를 하면 와 좋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평균이 2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험 점수가 2배가 되면 당연히 평균이 2배가 돼요. 원래 평균은 10점이었죠? 평균이 2배가 돼서 20점이 되는 거예요. 자, 표준 편차는 5였죠? 표준 편차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왜 표준 편차가 2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칠판으로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와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 분산이 4배라는 것까지 사실 기억이 나야 되죠. 그죠? 왜?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2배가 됐다는 것은 이거의 제곱인 분산은 4배가 된다는 소리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각 별량에다 1을 더하게 되는데, 그럼 평균이 1점이 올라요. 왜냐면 우리 모든 시험 점수가, 각 과목 시험 점수가 1점씩 오른다고 하면 평균이 당연히 1점씩 오르겠죠. 그런데 이 플러스 1을 한다고 해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했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요, 와서 물어보세요.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어쨌든 10점이었던 평균은 2배를 하면서 20점, 1점을 더하면서 21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5였던 표준 편차는 2배를 하면서 2배가 되고 1을 더한다고 안 변해요. 그냥 그래서 10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분산은, 그러면은 원래 분산 표준 편차가 5였으니까 원래 분산은 25죠. 분산은 아까 4배라 그랬어요. 별량이 2배가 되면 분산은
그거의 제곱이 4배가 된다고 했고 100이라고 했고 우리는 아까 실제 구했을 때 100이라는 분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요것만 잘 알아두면은 시험 시간 최소 3분에서 5분 아낄 수 있습니다. 곱씹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자주 하는 문제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2배를 한 후에 1을 더했죠? 우리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별량에다 1을 더한 후에 아이고, 그 다음에 2배를 해보는 거예요. 2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게 아니고 1을 더한 다음에 2를 곱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별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1을 더했어요. 그죠? 그럼 평균은요 10에서 1이 커질 거예요. 11이 되겠군요. 표준편차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1을 더한다고 5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끝이에요. 5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배를 하게 되죠. 2배를 하면은 평균은 몇이 되는 겁니까? 원래 있던 11에서 2배가 되니까 22가 되고요. 표준편차는 5에서 2배가 되니까 12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 더 풀자면 분산은요 원래 25였던 분산은 4배가 되죠. 그래서 100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루트 100은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심심하면 이게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뭐 1을 뺀 다음에 3을 곱해보신다든가 뭐 그러고 나서 이게 맞는지 긴가민가 하면 쌤한테 가져오세요. 자, 쌤이랑 같이 봅시다. 쌤이랑. 이거 진짜 어려워요. 오른쪽 표는 A랑 B 두 모둠의 학생 수와 수면 시간에 대한 평균과 표준차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A랑 B 두 모둠 전체 수면 시간에 대한 분산을 나타내어라.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일단 모둠 전체의 분산을 알고 싶으면요. 모둠 전체의 분산을 알고 싶으면은 모둠 전체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낸다는 거니까 곧 모둠 전체의 평균을 알고 싶다는 것과 똑같아요. 모둠 전체의 평균. 와, 모둠 전체의 평균? 한번 내보죠 뭐. 모둠 전체의 평균은요 일단 전체의 수면 시간을 알아야겠죠. 전체의 수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A 모둠과 B 모둠 전체의 수면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A와 B 전체 인원수로 나누겠죠. 전체 인원. 자, 그러면은 A 모둠의 전체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 모둠은요. A 모둠 수면 시간은 전체 수면 시간 A 모둠 전체의 수면 시간은요. 이것을 A 모둠의 인원수인 8로 나눴을 때 8이라는 평균이 나왔으므로 64입니다. 64시간 잤나 보죠. B 모둠은요. 전체 수면 시간을 학생 수인 10명으로 나눴을 때 8이 나왔으므로 전체 수면 시간이 80시간입니다. 그럼 이게 80시간이네. 이게 그렇죠? 80시간입니다. 전체 인원은 18명이고요. 됐습니까? 80이 아니구나. 144구나. 그러면요, 모둠의 평균은요, 144 나누기 18이 되는 거고, 이것은 8. 오, 됐습니까? 각 모둠의 평균 시간이랑 전체 평균 시간이랑 똑같아요. 다행이다. 그러면 A 모둠끼리 A 모둠의 표준 편차일 때 A 모둠 표준 편차일 때 편차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수면 시간에서 80 뺐을 텐데 우리 모둠 전체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요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또 각각의 수면 시간에서 전체의 평균을 뺐을 텐데 그 둘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문제 푸는 게 조금 수월하다는 소리예요. 봅시다. 모둠 전체 편차의 평균이니까 모둠 전체 편차 제곱의 평균은 A 모둠의 편차 제곱의 총합과 B 모둠의 편차 제곱의 합을 A 모둠의 인원수와 B 모둠의 인원수로 나눔으로써 평균을 내서 분산을 구할 수 있죠. 봅시다. A 모둠은 편차 제곱하면 몇일까요? A 모둠에 여기 써볼게요. A 모둠의 편차 제곱의 합을요 인원수 8로 평균을 냈을 때 분산 4.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4라 그랬죠.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4가 나오죠. A 모둠의 편차 제곱의 합은 32구나 됐습니까? 그리고 B 모둠의 편차 제곱의 합은 몇이냐면요, 이게 인원수인 10으로 나눴을 때 분산이 13이 나왔으므로 합이 13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A 모둠의 편차 제곱의 합은 32, B 모둠의 편차 제곱은 130. 자, 이거 32고요, 이거 130이에요. 자, 계산합시다. 32 더하기 130, 두 이원을 합치면 18이고요. 한마디로 160이 나누기 18이 되니까 9라는 모둠 전체의 수면 시간에 대한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참 복잡합니다. 일단 모둠 평균과 8, A 모둠 평균 8, B 모둠의 평균 8, 이 세 평균이 같음으로써 얻는 그 이점이 머릿속에서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에서 혹시나 이 두 값을 다르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평소 풀던 대로 풀어버리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 문제에서 이거랑 저거랑 틀리면은 계산 좀 수치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문제는 좀 쉬워요. 그래프만 잘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거 쉽지, 나 이거 좀 잘하지 이러면서 조금 띄엄띄엄 보면은 문제에 이게 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볼게요. 좋아요. 일단 봅시다. 3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 각각의 학생이 5번씩 시험을 봤어요. 쪽지 시험 점수인데 쪽지 시험의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학생을 말하여라. 표준 편차가 가장 작다가 무슨 말입니까? 점수가 고르다라는 말이죠. 점수가 고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적이 서로 비슷하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볼게요. 성적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여기서요 언뜻 A라고 대답을 하셨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B인데요. B는 왜냐면 첫 번째도 3점, 두 번째도 3점, 세 번째도 3점, 네 번째도 3점, 다섯 번째도 3점, 평균이 3점, 편차는 0이고 분산도 0이고 표준 편차도 0일 거예요. 얘는 고르잖아요. 성적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긴 게 저기 성적이 고른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는 건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반에 대한 비교인데 이게 점수고요. 뭐 여기 2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뭐 80점도 있고 뭐 100점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빵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인원수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문제에 주어진 건 이건 횟수, 이건 점수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이게 점수, 이게 인원수예요. 됐습니까? 무슨 차이가 나느냐? 뭐 A반의 분포는 이렇게 돼 있고 B반의 분포는 뭐 이렇게 돼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A반, B반 여기서는 A반이 성적이 고르죠. 왜냐면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인원이 제일 많죠.
이게 대략 한 4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40, 45점. A반은 40점 근처에 몰려있는 애가 많아요. 30에서 50 사이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성적이 고른 반은 A예요. 비슷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 주어진 도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대신 B반의 평균은 여기 있죠. 그래서 평균이 높은 반은 B반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헷갈렸던 이유는 요 볼록 튀어나온 게 고르다라고 이제 외우시다 보면 요게 고르다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표를 잘 보시고 생각을 하면서 풀면 정말 우리 바람대로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드디어 통계가 끝났어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좀 우리가 예전에 2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 안 쓰다 보니까 까먹었던 그런 개념과 융합되어 있는 문제를 좀 주로 다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의 이등분선이군요.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뭐? 라고 하신다면 반성하세요. 우린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이걸 배웠어요. 도형의 닮음에서 삼각형의 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저쪽까지 갔다면 이쪽 변의 길이를 A, 이쪽 선분을 B, 이쪽 선분을 C, 이쪽 변의 길이가 D라고 하실 때 A 대 B는 D 대 C라는 공식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중2 때 증명까지 했어요.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직각삼각형 이쪽이 20이고 이쪽이 12면 전체 길이 16. 근데 이게 지금 5대 3이므로 이쪽이 5대 3이므로 16이라는 전체 길이를 몇 개로 쪼개? 8개로 쪼개서 8개로 쪼개서 그 중에 5개, 그 중에 3개를 가져간 거. 16이라는 길이를 8개로 쪼개면은 요 한 칸이 다 2인데 2가 5개 있으므로 이쪽 길이는 10, 2가 3개 있으면 이쪽 길이는 이쪽 길이는 6이 되고요. AD의 길이는 삼각형 ADC에서 12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D의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36에다가 144니까 180이 되면서 그래서 AD는 6루트5라고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오픈명 가서 아프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 자체가 내용이 쉽기 때문에 다른 거랑 융합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피타고라스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겁니다. 물론 우리 방학 때 저기 원 쪽 하면서 중심각과 원주각이 2배가 차이 난다는 사실 배우긴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내용이긴 한데 외심에서 이 내용을 배우게 돼요. 자, 이게 외접 원이고 원의 중심인데 직각 삼각형을 요 안에다 내접을 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딱 이렇게 돼요.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만 까먹었을지도 모르는 사실,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요 외심이에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여기 주어진 삼각형 A, B, C 요 점이 M이고요. BM도 반지름, M도 반지름, 더 중요한 거 AM도 반지름이니까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M은 BC의 중점이다. 이거 4, 이것도 4, 그럼 여기도 4, 4, 4, 4. ABM은요, 삼각형 ABM은요 정삼각형이었던 것이었어요. 대박이죠. 봐봐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이쪽 4, 수직 2등분하면 여기 2, 또 B 루트 3 넓이는 어떻게 돼요?
빗변 길이 사이에다가 높이 3 곱한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반띵하죠. 그래서 엄마야 이게 뭐야? 그래서 잠깐만 왜 계산이 안 되지? 찹찹 4 루트 3이지 않습니까? 이 개념 모르면 풀기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오래 걸려요. 꼭 기억해 두세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입니다. 그래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아요. 자, 저기 많이 접한 내용일 텐데 봅시다. 사각형에서요 두 대각선이 직교를 할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요. 대각선이 직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냐면요, AD의 제곱이랑 BC의 제곱을 더하면요, 즉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AB의 제곱이랑 DC의 제곱 더한 것과 같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써가면서 봐봐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좀 온몸을 사용해서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에 의하면 BC의 길이를 구하라. BC가 여기 있군. AD를 몰라요. A, B 알고 DC 아는데 알고 구해야 되고 몰라. 그럼 AD는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 ADO에서 말입시다. 이거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A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임에서 34가 나오고 AD의 길이는 루트 3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AD의 길이도 알았고 AB도 알고 DC도 아니까 우린 BC를 알 수 있겠죠. 자, 식에 대입합니다. AD의 제곱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C의 제곱은 AB의 제곱인 90 더하기 DC의 제곱인 169. 한마디로 BC의 제곱은 225가 되고요. BC는 1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에요.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까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직교한다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는 공식이 뭐냐면 BE의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은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입니다. 즉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란 소리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먼저 요 ADC를 펴봅시다. 접했던 좀 이렇게 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D가 여기까지 가겠죠. D 다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BE도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E가 1로 가서 이쯤 오겠죠. E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 AD2를요 이렇게 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사각형인데요. 대각선이요 직교하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 즉 D2의 제곱이랑 이거 제곱, BC의 제곱은 이거 제곱, B2의 제곱과 이거 제곱, DC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유독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걸 볼까요? BE는 모르고요, DC는 모르고요, D는 알 수 있겠다. 얘가 5고 얘가 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D2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얘가 얘가 50. D2는 그러면 제곱하면 50. BC 제곱하는 거 모르는데 그냥 일단 쓰고, 그 다음에 DC도 할 수 있겠다. DC도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지 않습니까? 이거 5, 여기가 8. 그럼 5랑 8을 두변하니까 DC의 제곱은 25 더하기 64가 89인데 이게 DC의 제곱이죠? 이거는 DC의 제곱 89 더하기 BE는 몰라요. 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여기까지인데 마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BC에서 BE 제곱, BC 제곱에서 BE 제곱을 빼라고 하니까 BE 제곱은 이쪽으로, 50은 이쪽으로 보내면요, BC의 제곱 마이너스 BE의 제곱은
39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도 있어요. 문제를 딱 봤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이쪽 길이를 모르니까 이것도 못 구하겠고 이것도 못 구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를 보면요, 이쪽 길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에선 항상 우리가 풀 수 있는 최소한의 힌트는 다 주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풀이 과정을 잘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요, 이게 접기 전이고요, 이게 접은 후예요. 직사점 ABCD를 꼭지점 B가 AD에 점 P에 오도록 접었다 그랬잖아요. 접었다. 여기 있던 종이가 일로 올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 합동이에요. BC가 5니까 PC도 5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 5 뭐라고 했어요? 4라고 했죠? 굳이 계산 안 합니다. 피타고라스 수예요. 3, 4, 5 전체 길이가 5인데 이쪽이 4니까 이쪽 길이는 1이겠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를 한번 x라고 해볼게요. 합동이니까 여기도 x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뭐예요? 전체 길이 3에서 x를 뺐으니까 3-x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확대해 보면은 지금 삼각형이 여기는 1, 여기는 3-x, 여기는 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x제곱은 3-x의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x제곱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요. 계산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계산들은 누구나 충분한 시간과 종이와 펜을 주면 다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문제 풀이의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접힌 문제는 합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땡큐예요. 이거는 조금 외우기 쉬우니까 외웁시다. 여기 나와 있는 두 초승달의 넓이를 합치면요, 이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넓이에요. 보세요. 색칠한 부분, 즉 초승달의 넓이가 24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라는 것이고요.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8인데 그럼 이쪽이 몇 쳐야 돼요? 3 아니에요, 6이에요. 여기 3이라고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6이에요. BC의 길이를 구하라. BC는 여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 4, 5죠. 2배, 2배,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는 10이라고 금방 구할 수가 있지요. 땡큐죠. 요거 좀 어려워요. 종이를 접은 문제라서 아까랑 어쨌든 비슷해요. 이게 요쪽 삼각형이랑 요쪽 삼각형이랑 합동이다. 그 사실은 익히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요쪽 삼각형이랑요, 요쪽 삼각형이요, 합동이에요. 됐습니까? 그냥 딱 봐도 그러네. 이러지 마시고 잠깐만 봐봐요. 왜 합동인지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니까 여기가 원래 4예요. 그럼 여기도 4겠죠. 그리고요, 요 BED 보면요, 요것도 중요한 건데 보세요. EDB랑 즉 이각이랑요, DBC랑 즉 이각이랑요 같죠? 왜요? 직사각형이잖아요. 얘랑 평행이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합동이니까 대응각끼리 크기가 같죠. 이러고 나니까 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인 BDE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BE의 길이랑 ED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잠시만, 각이 하나가 같은데 자, 직각, 맞곡지각, 직각과 빗변의 길이와 어떤 한 각이 같으므로 둘은 R, H, A
RHA 합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이 중요해요. 이등변이라는 것과 요 두 삼각형은 RHA 합동이라는 거. 자, 이제 갑니다. 잠깐 지우고 갈게요.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갑시다. 이 H의 길이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A1을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여기는 X죠. 여기 둘은 합동이니까요. 그리고 BC 길이가 8이니까 BC-도 8이고요. 전체 길이 8에서 X를 뺐으니까 이쪽 길이는 8-X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삼각형 AEB에서 확대해보면 이래요. 여기가 4, 여기가 X, 8-X.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8-X의 제곱은 4제곱 더하기 X제곱. 그럼 64-16X는 4, 4, 16. 그러니까 16X 넘기고 절로 넘기면은 48. X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디 보자. 요쪽에 BHE에서요. BHE에서 8-X, X가 3이니까 8-X는 5가 되겠고, 이쪽 길이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8, 4, 여기는 계산하면은 4제곱 더하기 8, 8이 64 하면은 80이니까 BD는 루트 80, 즉 4 루트 5가 되겠죠. BD의 길이 4 루트 5, 여기가 전체 길이가 4 루트 5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상 밑변의 반띵인 BH는 2 루트 5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H는 X,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5제곱은 2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한마디로 X제곱은 5, 즉 X는 원래 뿔마 루트 5이지만 길이의 특성상 양수니까 루트 5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자, 계속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종이접기 문제인데 얘 또한 이쪽이 접기 전, 이쪽이 접은 후니까 두 삼각형은 합동이고요. 이쪽 길이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길이는 2. 자, DBE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DBE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길이는 2고요. 요쪽 EC의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럼 DE의 길이도 X겠죠? 왜? 둘이 합동이니까. 그럼 이쪽은 X가 되는 거고, BE의 길이는 전체 길이 4에서 X를 빼니까 4-X로 표현이 되겠군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그럼 4 더하기 16-8X는 0, 8X는 20, X는 4, 5, 4, 2, 2분의 5가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거 실제 길이가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넓이는 그러면 밑변 길이인 2분의 3, 높이 2, 나누기 2 하니까 칙칙 2분의 3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독특한데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것이다. 일단 요 원에,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잠깐만, 원부터 그려야 되겠구나. 원이 있는데 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이 직사각형의 각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반원을. 이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 이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때 색칠한 부분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어디서만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요. 여기 느낌 맞죠? 이거 우리 아까 풀었던 그 초승달 모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로 가릴까? 손으로 가리죠. 이걸 이렇게 가리면요, 이렇게 가리면 아까 봤던 그 모양이고요. 한마디로 요 두 초승달의 넓이를 합치면 이쪽 삼각형이 됩니다. 이쪽 삼각형 넓이요.
마찬가지로 이 두 초승달의 넓이를 합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한마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다 합치면 이쪽 직사각형 넓이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150이라고 금방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흔하다면 흔한 문제고 뭐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풀이법이 쉬우니까 외우기도 좋고 혹시 시험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후다닥 풀어버리시길 바라요. 다음 문제입니다. 정삼각형 두 개가 요 세 변의 길이가 같도록 겹쳐 놓았다고 하는데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래요. 일단 계획은 이래요. 쌤은 요거랑 요거 더해서 가운데 있는 세모를 두 번 뺄 거예요. 왜 두 번 빼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정삼각형 두 개 겹치면은 두 겹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여기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럼 일단 요 놈의 요 삼각형 정체부터 알아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세 변의 각이 세 내각의 크기가 같네요. 이건 정삼각형이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한 변이 6인데 그 반띵이니까 또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 되겠고요. 이 큰 애들은 한 변의 길이가 6, 작은 애는 한 변의 길이 3.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고요? 얘가 a면요 쭉 내렸을 때 얘가 2분의 1 a이고요 높이가 2분의 루트 3 a가 되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a를 곱하면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4 루트 3 곱하기 6, 36 이런 곱하기로 씁시다. 이런 삼각형이 두 개 빼기 4분의 루트 3 곱하기 3, 3은 9 이런 삼각형 두 개. 자, 한번 볼게요. 이걸 계산을 하면은 4분의 루트 3 72 빼기 9, 28 하니까 56이 뭐야 이거 56이네요. 4분의 50 54 4분의 54 2분의 27 찹찹찹. 자, 그래서 2분의 27 루트 3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요거 문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엎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제 제일 긴 변이가 2루트 5 그리고 살짝 짧은 변 루트 5 얘가 긴 변 3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조선을 긋습니다. 도형 문제의 핵심은 일단 보조선이죠.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x 전체 길이가 2루트 5인데 얘가 x니까 여기를 2루트 5 마이너스 x라고 볼 수 있겠고 높이를 h라고 하죠.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삼각형에서는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밑변 길이 제곱 높이 제곱하면 같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고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보면요 빗변의 제곱은 높이 제곱에다가 2루트 5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죠. 미지수는 x와 h 두 개. 여기서 이 도형에서 알아낼 수 있는 식은 두 개. 연립하면 우리는 x와 h를 모두 알아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h제곱 더하기 20 마이너스 4루트 5 x 더하기 x제곱은 9다. 그런데 위식에 의하면 얘랑 더하면 5래요. 그러면은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9는 5 더하기 20 마이너스 4루트 5x 정리 그러면은 25니까 16은 4루트 5x 4로 나누고 루트 5로 나누면은 루트 5분의 4는 x인데 유리화하면은 5분의 4 루트 5가 되겠군요. 이게 뭐냐고요? x예요. 근데 우리는 넓이 구해야 되니까 밑변에다가 높이 구해다가 h를 알아야겠네. h 자, 대입합니다. 5는 x제곱 더하기 h제곱에서 x는 5분의 4루트 5니까 제곱하면 25분의 16 곱하기 5 더하기 h제곱은 5 약분하면은요 그러면 5분의 9가 h의 제곱이 되겠고 맞나? 25 9 맞네요. 그럼 h는
루트 5분의 3, 즉 유리하면 5분의 3 루트 5가 됩니다. 좋았어요. 갑니다. 넓이 S는요 밑변 길이 2루트 5 곱하기 5분의 3 루트 5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반띵, 약분하면은 3이라는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 이거 또 나왔어요. 이거 아까 잊지 마세요. AB 대 BD는 AC 대 DC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수 직각 삼각형이에요. 특수 직각 삼각형이라고 두 개만 외워두시면 편하죠. 45도. 길이의 B가 1대 1대 루트 2,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얘가 직각이 60이고 30인데 삐뚤삐뚤 하다니 1대 2대 루트 3.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삼각형이 ABC에서요. 삼각형 ABC에서 첫 이게 2대 1대 루트 3인데 그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길이가 16루트 3이래요. 오, 비례니까 이건 지금 곱하기 5루트 3배네요. 맞죠? 비례상 2인데 거기다 5루트 3 곱하면 16루트 3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실제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루트 3에다가 5루트 3을 곱하면요. 그렇다면 이쪽 길이는 15가 되는 거고 이쪽 길이는 5루트 3이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은 AC는 5루트 3, BC는 15가 되겠고, 보세요. 이쪽이 지금 30도니까 이쪽이 60이에요. 근데 그 60을 2등분 했잖아요. 여기는 30, 여기도 30이라는 거예요. 이 ADC 또한 특수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가 60, 여기가 30이라 이겁니다. 얘가 5루트 3이죠. 이게 길이 비율이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인데 길이 비율이 루트 3인 곳이 실제 길이가 5이므로 이 삼각형은 5배입니다. 여기 실제 길이가 5루트 3, 그럼 여기 길이는 1 곱하기 5 하니까 실제 길이 5, 2 곱하기 5 하니까 실제 길이가 10이 되겠죠. 어이구, AD의 길이 나왔네. 10이라고 구해졌군요. 네, 이 문제도 아까 나왔던 특수 직각 삼각형의 그 길이의 비율로 풀게 될 텐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특수 직각 삼각형,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 오른쪽에 있는 특수 직각 삼각형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45도짜리, 60도짜리예요. 실제 길이가 8이네요.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 4, 8. 얘는 곱하기 4다. 4배짜리. 그럼 여기 몇이야? 4죠. 여기 몇이야?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4루트 3이고요. 여기도 4루트 3이 되겠죠. 자, 이쪽 특수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1대 1대 루트 2예요. 비례상 1인데 실제 길이가 4루트 3인 걸 보니까 얘는 4루트 3배짜리입니다. 밑변 길이 4루트 3, 비편의 길이 4루트 6. 뭐 이건 필요 없지만요. 자, 이제 이쪽 길이 8, 이쪽 길이 8. 사다리 꼴 ABCD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윗변 길이 더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4루트 3 나누기 2를 하시면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은 10 더하기 2 루트 3 곱하기 4루트 3이니까 4, 2, 8, 3, 24 플러스 40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응용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풀이법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대칭시켜요. 그리고 나서 C 다시라고 하면요, 여기서 D까지의 최단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D에서 P 거쳐 C까지의 최단거리와 똑같고요. 자, 대칭을 시켰으므로 C가 6이니까 AC-도 6이고 이쪽 길이 20, 이쪽 길이 요 길이 아까 말했지만 6. 그래서 우리는 요런 직각 삼각형을 얻게 됩니다. 20, 9 더하기 6이니까 15.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게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겨울방학 때 하시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하면요, 3대, 4대, 5네. 3 곱하기 5, 4 곱하기 5, 5 곱하기 5니까 25다. 바로 갈 수 있군요. 최단거리는 25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번의 최단 길이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 그냥 저쪽으로 대칭시켜가지고 구하시면은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이 그림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요 삼각형 FHB는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왜? FH는 면 위에 있는 선이고 BF는 높이잖아요. 면과 높이가 수직이니까 그 면에 있는 직선과 높이도 수직이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그림 나오죠. 자, 보세요. 직각 삼각형 안에 현재 수직으로 또 발을 내림으로써 직각이 또 생깁니다. 이 안에 직각 삼각형 몇 개? 3개. 이 안에 있는 직각 삼각형들은 다 무슨 관계? 닮은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보세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알죠? 그리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선생님이 자꾸 이거 그리는데 이게 차라리 외우기 편해요. 여기다가 막 알파벳 A, B, C, D 해놓고 막 뭐 AB 곱하기 AB는 BD 곱하기 BC다. 아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냥 머릿속으로 방금 본 그 영상째로 외우세요. 아 여기 저기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이미지 떠올리기도 쉽고 더 오래 갑니다. 자 어쨌든 자 요걸 옮겼으니까 요 직각인 부분이 F, 좀 짧은 부분이 BF, 조금 긴 부분이 FH 맞나? 됐습니다. 자 일단 FH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민면은 이거 지금 정육면체니까 민면도 정사각형일 거고요. FH는 그거의 대각선 즉 1대1 루트 2 3루트입니다. FH의 길이는 3루트 2, BF의 길이는 높이 즉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3이고요. FM의 길이를 구하라. 자 방금 말했던 요 공식 말고도 소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돌릴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밑변 BF 곱하기 FH 한 다음에 반띵하면은 넓이가 나오죠. 그런데요 이걸 밑변으로 하고 이걸 높이로 해도 넓이가 나와요. 반띵하면요. 그러면은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요, 즉 이거 곱하기 이거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똑같아요. 글씨로 소자 같죠? 그래서 소공식이라 그래요. 교과서에 없어요. 그냥 쌤이 붙인 이름이에요. 소처럼 생긴 공식이에요. 자, 소공식을 이용하면요. 근데 BH를 아직 모르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BH의 길이를 구해 보면요. BH는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이구나. 그러면은 금방 볼 수 있겠네요. 3 루트 3 됐습니다. 소공식에 의하면요. 3 곱하기 3 루트 2는 3 루트 3 곱하기 FM 약분하면은 FM의 길이는 루트 3분의 3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6이 되겠군요. 뭐가요? FM이 어떻게요? 소공식으로. 왜요? 얘가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이 들어있는 요 모양 참 이것저것 할 게 많은 모양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번 문제는 선분 BP의 길이고 이거 뭔지 알 거예요. 지금 선분 BP의 길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ACF 평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요쪽 그 삼각뿔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갑니다. 요 부분을 요 잘린 부분을 두 가지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거예요. 이걸 밑면으로 하고 이걸 높이로 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 F가 되겠죠. 이거랑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요걸 밑면으로 하고 즉 AFC를요. BP를 높이로 한다라는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피를 해석했을 때랑 이렇게 부피를 해석했을 때 둘이 일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랑 이 부피랑 같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 건데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삼각부는 이게 밑면이고 여기 높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게요. 요 삼각뿔은 주어진 정육면체의 반인 요 삼각기둥 있죠. 삼각기둥에 내접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정육면체에서 반띵을 하는 순간 부피는 반이 되고요. 이 삼각뿔은 요 삼각기둥에 내접을 함으로 그 뿔부피 구하듯이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뿔은 곱하기 3분의 1까지 하잖아요. 다시요. 밑면 곱하기 높이 하면은 삼각계 중 넓이 부피인데 거기서 3분의 1을 하면은 그 삼각계 중에 내접하는 뿔의 부피가 나오니까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삼각뿔은 원래 처음에 주었던 정육면체의 부피의 반의 3분의 1, 즉 6분의 1이죠. 전체 부피의 처음에 주어진 부피의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주어진 정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6이므로 6의 세제곱, 즉 6의 세제곱이면 복잡하니까요. 바로 그냥 6분의 1 할게요. 6분의 1 딱 했을 경우 36, 즉 주어진 삼각뿔의 부피는 3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쟀을 때도 36이라는 부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갑니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을 했을 때 36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요 관점에서 봤을 때의 밑면인 삼각형 AFC는 대각선, 윗면의 대각선, 왼쪽 면의 대각선, 앞면의 대각선이므로 길이가 다 똑같아요. 즉 정삼각형이란 소리고요. FC의 길이는 6루트 2, 여기도 6루트 2, 뭐 이렇게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2인 정삼각형의 부피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6루트 2의 제곱, 즉 4분의 루트 3 곱하기 36 곱하기 2니까 이게 18 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럼 부피는요, 밑면의 넓이인 18 루트 3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 BP, 그리고 여기다가 뿌리니까 3분의 1, 즉 6 루트 3 곱하기 BP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몇이어야 된다고요? 아까 거기다 36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BP의 길이는 2 루트 3이다 라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언뜻 보기 되게 진상 문제 같은데 의외로 쉽게 해석도 가능하니까 시험에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풀이법 간단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외워서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 주어진 정사각뿔의 요 단면적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OBD의 넓이. OBD는 일단요, 여기가 O, B, D인데 옆면의 모서리가 모두 10이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10, 이쪽도 10, 즉 여기가 10, 여기가 10 이렇게 되고요. BD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므로 12 루트 2가 되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렇게 쫙 그었을 때 수직으로 이등분하게 되고 이쪽 길이는 6 루트 2. 그럼 H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10의 제곱은 6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즉 100은 72 더하기 H 제곱, H는 2루트 7이군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 길이랑 높이를 모두 구했으므로 넓이 구하겠습니다. 밑변 길이 12루트 2 곱하기 높이 2루트 7 곱하기 반 나눠야 되니까 12루트 14라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군요. 정사면체가 나왔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정사각뿔이랑 정사면체는 다른 거예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4개가 모여서 4개의 면을 이루는 삼각뿔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어진 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이걸 풀면서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예 이 정사면체를 해석을 아예 마친 후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사면체를 이제 좀 크게 그려서 해볼게요. 이 정사면체는 한 변 길이가 10. 그러면은 이 밑면도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일 거고, 요거는 이 밑면을 이루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일 거고, 요렇게 내리면 수직으로 이등분할 거고요. 여기 길이 5, 여기 길이 10.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 밑면을 이루는 정삼각형 높이를 알 수 있죠. 몇이에요? 1대 2대 루트 3, 5 루트 3이 되겠고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므로 여기가 1대 2입니다. 한마디로 이쪽 길이는 5 루트 3이라는 길이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쪽 길이는 5 루트 3을 3개로 나눈 것 중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 삼각형에서 볼 때
이 길이 또한 요 옆면을 이루는 정삼각형, 밑면이랑 합동이죠. 요 옆면을 이루는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므로 아까 보였던 5루트 3과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긴 직각이죠. 높이니까. 자, 이걸 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 높이까지 구하게 되면은 3분의 10 루트 6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가 O, A, B, C, M. 여기는 H. 대략적으로 이제 각 부분의 길이를 구해봤으니까 보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CM의 길, CM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길이가 3분의 10 루트 3. 응? CM, 여기 높이구나. 밑면의 높이죠? 5 루트 3 맞고요. CH, 여기 길이 3분의 10 루트 3 맞고요. OH, 높이죠? 3분의 10 루트 6 맞고요. OMC, 이거 넓이 얘기하는 거죠? OMC의 넓이 밑변의 길이 5 루트 3 곱하기 높이 3분의 10 루트 6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죠. 2분의 1 했을 때 25 루트 2가 나오므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밑면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 밑면 넓이고요. 곱하기 3분의 10 루트 6 저희 높이고요.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어디 보자. 와우. 다음에는 9분의 100 500에 500 루트 3이 되겠군요.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하나하나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해석을 끝낸 후에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답이 나올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거 이제 최단거리 문제인데 원기둥에서의 최단거리 문제인데 이게 잘 보면요. 요쪽 A에서 시작해서 B인 들어서 P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덜 가요. 이 상황 이해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개도를 펼쳤을 때 옆면이에요. 전개도를 펼쳤을 때 선이 이렇게 가다 여기서 끝난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60도고요. 즉 60도는요. 잠깐만요. 밑면을 그리고 여기서 60도 이렇게 그리면 좀 이해가 안 가려나? 60도는 6분의 1이니까 잠깐만요. 탁탁탁탁탁 여기가 A고요. 여기가 P인데요. P까지는 못 가고 Q에서 멈춘 거예요. Q가 여기에요. 이게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여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를 돌고 6분의 1은 안 돈 거예요. 즉 A에서 Q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부터 됐습니까? 자, 주어진 원기둥의 높이는 12파이. 요 밑면 요 길이는 지금 보니까 6이죠. 그럼 둘레가 12파이. 의 6분의 5니까 10파이가 되겠네요. 10파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2의 제곱과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파이부터 해야죠. 얘가 244니까 61 네, 2 루트 61 파이가 되겠습니다. 요 Q점을 잡는 거를 잘 생각하세요. Q점 잡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길었죠? 지금 1시간 13분 44초를 지나고 있군요.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수록 조금 문제를 좀 빨리 풀어냈는데 도형 같은 경우는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굳이 아까 통계처럼 자세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원뿔에서의 최단 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면을 그리면은 이런 부채꼴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가 몇 도냐는 거죠. 해봐서 알 거예요. 보면은 얘가 A인데 여기도 B고 여기도 B죠. A와 B의 중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B에서 끝나는데 최단 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긋는 거가 되겠죠. 포인트는 여기가 몇 도냐는 겁니다. 해볼게요. 얘가 12고요. 얘가 지금 3이에요. 둘레 길이가 6파이. 아하, 호의 길이도 6파이가 되겠군요.
자, 이 부채꼴은 반지름이 12인 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12인 원의 둘레는 원래 뭐겠어요? 24파이죠. 전체가 24파인데 여기가 6파이니까 6, 4, 24 이게 4분의 1이군요. 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9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긴 중점이라서 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 빼는 길이를 구하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건데 뭐 쉬우니까 일단 6루토라고 구해놓고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요 밑면이 잠시만요. 계산을 좀 할게요. 밑면만 지금 4가 되는 거예요. 여긴 여전히 12인데 자,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또또 이렇게 오는 문제예요. 이게 만약 밑면 반지름 4가 돼버리면요, 자, 옆면이 부채꼴인데 밑면이 반지름이 4라서 밑면 둘레가 8파이죠. 그러면 이 옆면 둘레도 8파이가 되고요. 반지름이 12인 원의 일부인데 반지름이 12인 원의 둘레는 24파이예요. 됐습니까? 8파이? 24파이 3분의 1이죠. 즉 여기가 지금 120도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중점인 M부터 B까지 최단거리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림이 조금 거시기하죠. 자, 여긴 6이고 요 삼각형 그대로 뒤로 옮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이게 12 길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긴 6이고 여긴 12고 여긴 120도고 이제 우린 여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보조선을 그을게요. 물론 요 안에다가 보조선을 그어도 되고 밖에다 보조선 그어도 되는데 쌤은 이게 편해요.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쌤은 밖으로 풀게요. 여기가 120이니까 60, 90이니까 여기가 30. 이거 무슨 삼각형? 특수 직각삼각형.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루트 3. 비율상 인대 실제 길이가 6이니까 이건 곱하기 3이구나. 여기 실제 길이 3, 여기 실제 길이 3루트 3. 그럼 자, 이 전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이 15고 높이가 3루트 3이고 밑변이 x이므로 인 직각삼각형이므로 x제곱은 15의 제곱 더하기 3루트 3의 제곱을 통해서 풀면은 225 더하기 27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은 252. 그러니까 x제곱은 250이다 해가지고 x는 루트 252 약분이 되나요? 해보죠 뭐. 126 63 3 21 37 5 6루트 7이 나오는군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가 당연히 90도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안 돼요.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게 90도가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90도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아니라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뒤에 그림처럼 밖에다 이렇게 보조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이거 보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꼭 좀 보고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풀어준 게 필수 문제랑 조금 여러분 할 때 힘들었던 문제 좀 섞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꼭 보시고 이미 봤구나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래요.